사실 원래 마술을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네, 그쵸.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말았죠. 네, 여러분, 저희가 에피소드 1편에서는 개개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매력과 그들의 가진 뛰어난 재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저희들이 함께 마술 같은 대화를 만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10명이 모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 첫 무대를 만든 그 과정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죠. 그저 웃지요. 저도 이제서야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육아를 한다면 이런 기분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쁠 수가 없고, 이 친구들 때문에 또 형님 때문에 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또 말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뭐 솔직하게 말할게요. 또 대구 살지 않습니까? 대구 사나이. 영종도가 너무 멉니다. 진짜 왕복이 600km가 진짜 저희 멤버 중에 지호가 최장거리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제발 기차 타고 다녀라 할 때 지호가 아닙니다, 저 그냥 차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운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우리가 연습이 새벽 3, 4시 끝나는데 어떻게 기차 타고 가냐. 미안하다. 아닙니다. 뭐 올 때마다 와 언제 도착하지? 갈 때는 그냥 눈 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집에 가면 새벽 5시, 6시쯤에 씻고 전화를 해. 혹시나 좋을까봐. 지호야, 너 잘 가고 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2번이나 했는데 휴게소 잤대. 진짜 다행이다. 나 큰일 난 줄 알고 엄청 걱정했었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지. 우리 사무실이 너무 멀어. 진짜 이번에 좀 절실하게 좀 느낀 게 있어. 사무실을 옮길까? 왜냐면 원래 해외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를 구했는데 더 매직 스타일 나가버렸네. 한국에서 일이 더 많아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진짜 고민 중이긴 해. 또 무엇보다도 이 팀원들이랑 연습하면서 모두가 너무 거리를 멀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솔직히 너네들 호텔비도 장난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정도 숙박비면은 그냥 뭘 하나 얻는 게 낫겠다. 진작에 내년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제가 주제 리스트들을 정말 많이 적어왔어요. 일단 저에게 있어서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꿈의 무대이기도 하면서 마술사 유호진이기 전에 사람 유호진을 또 다른 도전의 길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준,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가 어떤 의미이자 또 무대일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막 뭔가 살에 와닿는 어떤 목표는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꿈에 모여가지고 내가 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였고, 그래서 형님이 그 프로젝트 사람을 구한다라고 올리셨을 때 유호진 허리 붙잡고면 한번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때 도현이 처음 왔을 때 그냥 뭐 일단 잘생겼고 또 마술도 너무 잘하고 얘는 걱정 안 된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영리한 모습을 보고 얘는 하나를 알려주면 이렇게 빨리 습득을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도현이가 뛰어난 재능이 있어. 잔머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3주? 4주 정도 연습하면 되겠다. 한 2, 3일 만에 해와.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내는 게 뛰어난 능력인 것 같아. 전 잠 안 자고 제 몸 고생 안 시킬 방법만 강구를 합니다. 그랬던 애가 이 멤버로 돌아서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어. 형은 뭐 또 선배로서 또 퓨전 그랑프리 8년 동안 월드 투어를 한 마술사로서 세계 무대가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 브로드웨이에 섰을 때, 처음 퓨전 무대에 섰을 때 항상 잊혀지지 않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존재를 해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아메리카 갓 탤런트가 분명히 무언가가 가슴속에 확 박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마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좀 더 연습해야지 하다 보니까 내년이면 이제 40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도 와이프가 너 이제 이거 지원해 안 하면은 너 마술 말고 취직해 해가지고 안 되겠지 하고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도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갓 탤런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인데 내가 여기 쓴다고? 믿기지도 않았고 지금도 뭔가 몰카 같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에요. 형 근데 출국하기 전에도 그 말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 이제 최종 리허설 하는데 저희 진짜 가요? 맞아. 제가 형을 봤을 때는 현실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형이 또 언급하셨지만 형이 사실 원래 마술을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네, 그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랑프리 하실 때가 같은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제가 20살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 정도 돼야지 뭐 대회에 나갈 수 있겠구나. 저거보단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해서 안 되면 진짜 마술 그만두고 월급 받으면서 금전적으로 좀 가난하지 않게 그냥 사는 것도 행복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원을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결혼하는 사람은 호산이 형밖에 없기도 하고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다라는 건 사랑하는 내가 하는 일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책임져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부담은 아마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마술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마술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술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있어요. 왜냐면 2012년도에 이제 퓨전 그랑프리를 탔을 때가 19살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저희들 앞에 19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나이에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자 너무 큰 비판과 질투를 받았던,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욕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내가 뭘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지?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지.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서 솔직히 의심됐던 순간 한 번쯤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있거든요. 네, 저도 있습니다. 과연 이 팀이 정말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왜 10명을 모았지? 뭐 이런 생각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런 의심이 들었을까? 뭐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마지막 이제 엔딩 장면, 합격기 장면이라고 하죠. 거기 쪽 이제 비트가 저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뽑으면 바로 움직이래. 나 안 되는데? 아, 맞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야 한수야 그거밖에 안 돼? 아 죄송합니다 형. 노래가 계속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나만 그런가? 저희 준영이 형한테도 똑같이 이제 형 돼? 계속 둘이서 막 엇박으로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저 그때 표정이 기억나요. 저도 못했을 때였어요. 저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막 설레는 마음,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모두의 표정이 그때 모두가 근데 너무 빨라서 근데 이거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틀 동안 밤을 새서 제가 영상을 보냈습니다. 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일주일 안에 모두가 해냈죠. 그쵸. 네. 그리고 모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네요. 이게 되네.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지? 아니 저희 그 친한 마술사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유호진 마술사의 작업 방식은 어때요, 형? 정상을 10년 이상 달리고 있는 사람은 역시 다르지 않냐?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하려면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잖아. 벽이면은 호진이 형 스타일 좀 이래. 형 저 피나는데요? 아니야 박아! 진짜 처음 들어보는 뷰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뷰입니다. 이제 저희가 1라운드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걸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술계를 이끌어갈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한 분 한 분을 보고 여러분들처럼 더 대단한 마술사가 될 수 있는 꿈나무들을 저희가 어쩌면 간접적으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희 눈앞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뭐 이제 공중에 카드 던져서 다른 사람이 던져준 걸로 이제 주먹 격파가 이제 한 10번 던져서 10번 되냐,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성장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줄 것 같긴 해요. 어떤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면 꿈을 키워라. 네. 초등학생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보면 집밥내 말일 거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어릴 때 시작을 해서 현용이도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되고 정말 취직을 해야 되는 나이에 늦은 시기에 마술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포기할 거면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준 씨 열심히 하시나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저희 멤버 중에 저한테 유일하게 고민 상담 신청을 했던 멤버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선배님, 무슨 일이니?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연습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30분에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했던 그 현영이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처음에는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현용이 나이 때 똑같은 고민을 했었지. 그래서 제가 현용이한테 현용아 너 말이 다 맞아. 어떤 생각을 하든 아마 틀리진 않았을 거야. 나도 정답을 모르지만 내가 유일하게 아는 길이 하나가 있어. 연습해. 무조건 연습이야.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어.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하면 돼. 그리고 현영이가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카드를 던져서 칠 수 있는 정말 멋진 마우스가 됐고. 근데 얘는 꼭 새벽에 그래요. 감성 올라올 때. 저랑 합숙 룸메이트인데 딱 2캔만 먹고 빨리 자야지. 한 캔 마시고 이제 그때까지는 아주 가벼운 토크. 제가 바로 끊을 수 있는 토크. 2캔 요만큼 한 모금 남았을 때쯤에 형 근데 다른 선배들이 봤을 때 제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이나요? 이거는 이제 또 딥토크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꼭 한 3시 반, 4시 이때쯤에 그러면은 이제 얘 때문에 저는 나머지 2개를 먹죠. 도현이가 또 이야기도 잘 들어줘가지고. 근데 현영이가 고민이 많은 시기이긴 해. 막내로서 있는 게 그냥 귀여울 수 있지만 또 막내로서의 포지션은 또 다르거든.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이쁘고 또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돼. 사실 10명이 한 팀으로 있으면서 가장 큰 걱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불화. 어쩔 수 없는, 다수가 모였을 때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트러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속이는 게 아니라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화날 때쯤 되면 준영 형이 노래를 부르고 계셔가지고 화를 낼 수가. 포켓몬스터 노래나 이런 걸 좋아해서 철규 생각은, 왜냐면 철규가 사실 갈등이 제일 많은 법한 스타일이었거든 처음에. 화낼 일 많았는데 진짜 많았어? 얘기해주세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화낼 체력이 없어서 그냥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화낼 일이 있었었구나. 서로 뭔가 안 맞는 것도 당연히 있었고 예민해진 상태이니까 더 좀 욱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 다들 감정만 상하는 걸 알고 있고 많이 내리고 내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이 9분이 다 귀인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한테는 골든버저보다 사실 진짜 고마웠던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진짜 배려? 그렇습니다. 너 왜 웃어? 하는 순간 갑자기 저보고 씨 웃는 거예요. 고마웠던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자식들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죠. 일단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LA에 도착을 했을 때 다들 설레임에 가득 찼습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리허설 첫날 빨리 무대 서고 싶어. 언제 시작하는 거야. 빨리 내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모든 프로듀서들이 지켜보는 한 가운데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당찬 자신감과 여러분들의 힘찬 모습으로 감히 입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런 엉망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무대를 만들었었죠, 준영아.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기가 엄청 길었죠. 들었을 때 예상은 했었는데 설마 길어도 바로 전에 말해주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이때 할 거다라고 해주겠지 했는데 예상보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일단 시차도 안 맞기도 했고 멘탈적으로 너무 흔들려 있고 이랬는데 일단 리허설 이제 들어간대요. 현장에 가니까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머릿속에 그걸 정리하는데 이미 액트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말았죠. 거의 혼자 따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맞춰놓은 동선이 있는데 A로 가야 되면은 저는 B에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실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현용이랑 그때 룸메이트였는데 현용아 나 맞아? 나 지금 정상이야? 약간 맞아요. 그때 진짜 우울해하셨다고. 근데 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정말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었잖아요. 또
진짜 이거는 아직 생각해도 너무너무 짜릿하면서 진짜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저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 하면은 이 순간을 1순위로 뽑을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사실 멋진 무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바람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골든버저, 과연 거기에 우리 게 있을까. 근데 전날에 이미 하나가 터졌고, 그리고 당일날 자 이제 다음 무대를 올라가기 10분 전이었습니다. 그 전 공연자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팍 소리 뭐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못됐나 봐요. 보면서 안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한 지가 아마 10초 15초가 안 됐을 겁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멋진 공연하자. 왜냐면 뒤에 있는 팀원들이 있잖아. 뒤에 있는 9명이 지금 나를 응원해 줄 거야. 그래서 뒤를 탁 돌아봤는데 뒤에 있는 9명이 나는 힘을 얻고 싶었는데 되려 내가 가서 얘들아 괜찮아 아직 하나 남았다, 우리 멋진 공연하러 왔잖아. 난 속으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기적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 기적이죠.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 프로듀서 담당자에게 들었을 때 골든부저가 연속으로 나온 적은 21년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남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어쩌면 우승만큼 값진 골든버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제 사실 다 울었는데 저만 안 울었잖아요. 저희가 딱 끝내고 이게 전원 기립이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살면서 전원 기립을 처음 받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전원 기립. 근데 갑자기 주위가 어수선한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렇게 딱 앞을 보는데 하위라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점프를 했죠. 전 점프도 못 봤습니다. 누워 계신 거예요. 왜 누워 있지? 그래서 옆을 딱 봤는데 울고 있어요. 여기를 봤는데 울고 있어요. 맞아. 저희가 시야가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이잖아요. 딱 봤는데 여기가 약간 금색인 거예요. 하고 보는데 이제 호진이 형이 한 명씩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호진이 형도 약간 맞아.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얼마나 고생했고, 사실 난 골든버저 받으면서 엄청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냥 이때 오열하고 싶다, 다 쏟아내고 싶다. 탕 터져. 옆을 봤는데 준영이 오열하고 있어. 뭐 도현이, 호산이 형 다 오열하고 있어. 재섭이 봤는데 재섭이가 그래서 진짜 눈물이 그래. 근데 내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한 또 한 명 있었어. 이게 마술 도구라고 치자고. 오열을 해. 근데 뭐가 떨어졌나 봐. 근데 넣었어. 또 떨어졌어. 죽는 거야. 그게 제 거를 제가 주웠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양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형한테 건 치워줘야 돼. 진짜 잊지 못할 그 순간이 빨리 방송으로 보고 싶다. 저희가 이제 AGT 무대를 끝나고 딱 한 달 후에 지금 토크쇼를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여기 멤버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죠. 진짜로 막차 탄 것 같아요. 지원 마감에 맞춰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내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이제 1라운드를 보셨을 테고 2라운드, 뭐 3라운드, 4라운드, 뭐 파이널 그거는 더 어마어마한 마술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젊으면은 좀 연습하기 쉽다고 하는데 저도 한계치까지 갈 정도로 힘든데 다들 버티는 거 보니까 진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무대가 골든버저였고 앞으로는 더 잘해질 일들만 남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HT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든 프로그램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라운드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가지고 더 멋지고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일상이 화날 때마다 타투를 보면서 니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기억 하나 더 또 하나 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드레즈 핑거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라운드보다 2배, 3배, 4배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 마술사이기 이전에 또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고 정말 모두 다 그렇겠지만 잠도 못 자고 이걸 준비하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 이제껏 본 적 없는 무대를 보셨지 않습니까? 또 본 적 없는 무대일 겁니다. 기대해 주시죠. 진짜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무대인 만큼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 진짜 뜨겁게 받고 멋진 공연 하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10명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있는 저희 10명이 아닌 저희 팀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헌드레드 핑거즈의 멤버이자 리더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술은 어쩌면 비밀에 그쳐 있다고. 근데요, 저는 이 팀원들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일 때는 보이지 못한 것을 그리고 얻지 못했던 것을 그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구나. 우리들 손에서 진짜 마술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마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저희의 향후의 모습들, 상상하지 못했던 마술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함께 그 과정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마술들을 듬뿍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싶은 유튜버 유호진의 토크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준영이가 그 아메리카스 갓탤런트 가면 꼭 하고 싶다고 한 게 있어요. 저희가 평생에 2번 다시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헌드레드 핑거! 네!